한국직업방송과 연합뉴스TV가 함께 만드는 취업 전문 뉴스 투데이 구운플러스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선택 약정 할인율을 25%로 높이는 정책 시행에 앞서 이동통신사들의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감면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이동통신사들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인데요. 신경전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한지희 기자입니다. 정부는 현재 20% 요금 할인을 받고 있는 기존 가입자 1,400만 명은 25% 요금 할인 상향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이동통신사들과 개별적으로 계약한 가입자의 할인율을 상향하라고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입니다. 기존 가입자에 대한 상향 조치는 저희가 법적으로 강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신사들과 계속 협조를 해서 9월 15일 전에 어떤 가시적인 결론을 내려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정부는 기존 가입자가 계약 해지를 한 뒤 새로 계약을 맺을 때 발생하는 위약금은 이동통신사들이 부담해 줄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동통신 3사 CEO들과 2차 회동을 추진했지만 결국 무산되면서 협상은 불투명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된 이동통신 3사는 정부의 요구를 수용할지 소송으로 맞설지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5% 약정 할인을 기존 가입자에게도 적용하면 이동통신 3사의 매출액이 3천억 원 이상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민단체 등에서는 공약 후퇴라는 비판이 큽니다. 새로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만 25% 할인율을 적용하겠다고 하니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폐기된 거나 다름없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 정부의 25% 요금 할인 압박 강도가 점차 거세지면서 이동통신 3사의 향후 대응 전략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입니다. 감정노동자로 불리는 콜센터 상담원, 갖은 폭언과 욕설에 시달리고 있는데요. 이른바 진상 고객의 전화를 상담사가 먼저 끊을 수 있도록 하는 콜센터가 늘고 있습니다. 막말 전화도 오히려 줄었다고 합니다. 김재수 기자입니다. 한 온라인 쇼핑몰의 고객 상담센터. 전화를 받자 다짜고짜 욕설이 날라옵니다. 본사 직원인데 너 상사 이름도 모르냐? 야! 너 상사 이름도 몰라? 자제해달라고 하자 도리어 큰 소리를 칩니다. 욕설하시면 상담 진행 어렵습니다. 너 내 가만 안 놔둬. 한 설문조사 결과 여전히 상담 직원 중 85%가 언어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하고 있고 이 중 74%는 그냥 참고 넘겨야 했습니다. 폭언과 욕설을 하는 고객에게는 상담사가 먼저 전화를 끊을 수 있는 이른바 끊을 권리를 도입하는 콜센터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감정 노동자로 불리는 콜센터 직원들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고 악성 민원으로 인한 업무 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위메프는 지난달부터 2회 경고 뒤에도 폭언이 지속되면 먼저 전화를 끊어도 좋다는 매뉴얼을 도입했습니다. 죄송하지만 2회 이상 욕설 진행하셔서 먼저 종료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이제 종료가 진행될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심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부담감, 불안함 이런 거에서 많이 좀 해소된 것 같아요. 이마트도 고객 상담 거부 매뉴얼을 도입했고 현대카드는 지난해부터 진상 고객 전화는 상담사가 먼저 끊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막말 전화 끊기의 효과로 현대카드의 경우 지난해 월 평균 300여 건이었던 막말 전화가 올해 6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이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의 아동과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질병관리본부는 독감 무료 접종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다음 달부터 전국 보건소와 병원 등 19,000여 곳에서 접종한다고 밝혔습니다. 어린이 접종 대상은 올해 6개월부터 59개월까지로 확대됨에 따라 대상 인원도 32만 명에서 214만 명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어르신 접종의 경우 혼접을 막기 위해 만 75세 이상은 9월 26일부터, 만 65세부터 74세까지는 10월 12일부터 접종이 시작됩니다. 대상 인원은 지난해 690만 명에서 73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정부가 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의 전용 면적을 기존 30제곱미터에서 40제곱미터대로 넓히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임대주택 사업 계획 승인을 내줄 때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최대한 주거 면적을 넓힐 것을 사업자에게 권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사업 계획 승인을 받은 임대주택 중 신혼부부 대상으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가 넘는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가 행복주택 등 임대에 들어가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출산을 해도 주거에 불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정부가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뜻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앞서 종교인 과세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던 국회의원들도 한발 물러서면서 종교인 과세는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보윤 기자입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종교인 과세를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혔습니다. 내년에 시행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 조치들, 납세 서식이나 이 조직과 전산망 구축 이런 것들은 지금 차질 없이 지금 저희 기재부나 또 국세청이나 이런 세련 당국에서 하고 있는. 준비가 부족해 종교인 과세를 유예해야 한다는 일부 정치권의 주장에 대해 선을 그은 겁니다. 김 부총리는 또 종교계와의 충돌을 줄이기 위해 실무적으로 종교단체와 이야기하고 있고 직접 이들을 만나볼 생각도 있다며 소통 채널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고형권 기재부 차관 역시 국회에서 종교인 과세를 늦추자는 법이 발의됐다 해도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적 여론과 정부의 확고한 입장에 종교인 과세 유예 법안을 냈던 의원들은 한발 물러섰습니다. 종교인 소득 과세 시행을 위해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좋다.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과세가 되도록 돕자는 취지라고 덧붙였습니다.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내년 1월부터 종교인도 세금을 내게 됩니다. 연합뉴스 TV 김보윤입니다. 내년도 대학 입학 전형료가 전보다 7,400원 내립니다. 학부모와 학생들은 여전히 시험 한 번 보는데 4만 원이 넘고 대학 가는데 수십만 원이 든다며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내년 4년제 대학에 갈 수험생들이 입학 전형료로 내는 돈은 평균 4만 1,100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5.2% 내려 7,400원 덜 내는 겁니다. 대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은 평균 3만 1,600원으로 당초보다 6,400원 줄고 가장 비싼 실기 전형은 평균 6만 2,000원으로 8,400원 내렸습니다. 이번 인하 계획은 교육부 요구에 따라 각 대학들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것으로 전국 4년제 대학 202곳 중 감리교신대와 상지대 등 5곳을 뺀 197곳이 참여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인하를 환영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교육당국의 압박에 신용만 낸 게 아니냐며 인하폭의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아이들이 수시부터 많게는 9에서 10번 시험을 보게 돼 있는데 입학 전형료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40여만 원인 거거든요. 부모로서 부담이 크죠. 깜깜이인 전형료 산정 기준을 먼저 투명하게 공개해야 인하폭의 적정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교육부는 내년 초까지 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제도를 손봐 2019년 대입부터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전형료 인하와 함께 부담이 훨씬 큰 입학금도 관심입니다. 국공립대가 최근 입학금 폐지를 선언한 데 이어 교육부는 평균 77만 원에 달하는 사립대 입학금의 단계적 하향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도 조만간 꾸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TV 박수주입니다. 카카오뱅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인기 탓인지 허점들도 하나둘씩 나오고 있습니다. 전산 시스템에서 오류가 계속되는 것은 물론이고 자신도 모르게 가족이 명의를 써서 대출을 받은 사례도 발생했는데요. 세 번째 인터넷 은행의 등장도 예고된 만큼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주희 기자입니다.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와 주민등록증, 타인 계좌 입금 내역 확인, 세 단계만 거치면 10분도 채 안 돼 계좌가 만들어집니다. 간편한 계좌 개설과 낮은 대출 금리를 내세운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 2주 만에 200만 계좌를 넘어설 정도로 인기입니다. 돌풍과 함께 허점도 하나 둘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 계좌가 만들어지거나 소액 대출이 발생했다며 신고된 사례가 총 10건 접수됐는데 모두 가족 명의를 이용한 경우였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지만 구조적으로 취약한 부분이 드러난 셈입니다. 인력 부족과 부실한 전산 시스템 또한 개선해야 하는 부분으로 꼽힙니다. 출범 초기부터 콜센터 연결률이 불과 10%대에 그쳤던 것에 이어 대출 한도 조회가 먹통인 경우도 많아 이용자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자본 확충을 통해서 전산도 더 늘려가고 어떤 고객을 응대하기 위한 인원들도 확충하면서 잘 대응해 나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봐서라도 거래를 위해서 어떤 편리함은 추구하되 일단 처음에 계좌 개설은 좀 엄격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인터넷 전문은행 인가 경쟁에도 막이 오른 가운데 선두로 출발한 125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어깨도 무거워지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주입니다. 매년 갚아야 할 빚이 소득보다 많은 채무자가 118만 명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실이 나이스 평가 정보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이 100%를 넘는 채무자는 118만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DSR은 채무자가 매년 갚아야 할 빚을 소득으로 나눈 뒤 100을 곱한 것으로 100%를 넘으면 번 돈으로 빚을 갚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DSR이 100%를 넘는 채무자는 2014년 말 80만 명에서 꾸준히 늘어 3년 반 동안 38만 명 불어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오늘 2045년에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가구 유형도 1인 가구가 가장 많아집니다. 통계청의 시도별 장내 가구 추계에 따르면 2045년에는 경기와 인천, 충남 등 16개 시도의 가구 수가 늘고 서울만 줄어듭니다. 하지만 늘어나는 가구의 대부분이 2인 가구로 2030년에는 모든 시도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부모와 자녀로 이뤄진 가구를 제치고 가장 많아질 전망입니다. 가구주가 65세 이상인 고령 가구 비중도 전남이 2045년 60.8%까지 치솟는 등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40%를 넘어설 것으로 추정됩니다. 사회적으로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구보나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핫키워드 시간입니다. 네, 지난 시간 핫키워드 주제로 짠테크에 대해서 알려드린 바 있는데요. 시청자들의 반응이 정말 대단했죠. 다양한 재테크 방법을 알게 돼서 참 좋았다는 의견이 많아서 뿌듯했는데요. 네, 저도 그래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재테크 노하우 2탄을 준비를 해봤는데요. 최근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자신만의 재테크 노하우를 인터넷상에서 공유하는 사람들도 증가했습니다. 커뮤니티의 성격에 따라서 무조건 아껴 쓰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에서부터 물건이나 여행 상품을 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노하우를 알려주는 방법까지 노하우의 내용도 참 다양한데요. 오늘은 이 중에서 이 알짜 재테크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터넷 커뮤니티 3곳을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네, 이런 커뮤니티만 알아도 재테크를 할 때 조금 더 쉽게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커뮤니티들이 있나요? 네, 우선 이 재테크계에서 가장 오래된 커뮤니티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짠돌이 카페인데요. 개설된 지만 무려 17년이나 된 카페입니다. 이 짠돌이 카페는 지난 2000년 이 대왕소금이란 아이디를 쓰는 평범한 직장인 이 대표 씨가 만든 카페입니다. 이 씨가 20대 초반 4년 동안 오로지 월급만으로 7,500만 원을 모아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한 뒤에 자신만의 노하우를 카페에 기록하면서 주목을 받기 시작한 건데요. 17년이 지난 현재는 회원 수만 무려 74만 명을 돌파할 정도로 재테크계의 인기 카페가 된 거죠. 74만 명이요. 이 74만 명이면 정말 엄청난 숫자잖아요. 그만큼 알짜 정보가 많다는 건데 이곳에서는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건가요?
네, 이 짠돌이 카페의 매력은 바로 아껴 쓰는 법을 알려주는 절약 정보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 카페에는 먼저 이 대표 씨가 카페 개설 초반에 쓴 각종 절약 정보로 가득한데요. 칫솔 평생 쓰기, 공책 재활용하기, 음료병으로 양념통 만들기 등의 절약 정보가 가득합니다. 이렇게 사소한 절약에서부터 시작한 카페 글은 이제는 각 분야의 사회인들이 분야별 재테크 전문가를 자처하면서 결혼 비용 줄이는 법, 또 통신요금 줄이는 법, 각종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전문적인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상에서도 회원들이 함께 만나서 절약 노하우를 공유하는 경우도 빈번해졌다고 합니다. 네, 생활 속 사소한 절약 노하우를 함께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재테크를 할 때 굉장히 큰 의지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전문적인 내용까지 공유할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절약 방법도 더 점점 진화가 되었는데요. 최근 유행하고 있는 냉파. 그러니까 이 식재료를 새로 사기 전에 냉장고 속 음식 재료들을 먼저 소진시키자는 이 냉장고 파먹기 노하우가 이 짠돌이 카페에서부터 만들어진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단순히 식재료를 소진시키는 것이 아니라 보다 맛있게 냉파해 먹는 법, 이 냉장고가 정리되는 과정 등을 공유를 하면서 보다 손쉽게 냉파에 도전할 수 있도록 회원들끼리 서로 의지를 북돋는 거죠. 그렇게 식비를 줄이는 비용을 통해서 한 달 10만 원으로 살기라는 이 카페 내 게시판을 만들어서요. 절약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회원들끼리 힘을 낸다는 겁니다. 네, 무조건 쓰지 않는 수전노 전략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활용해서 창의적으로 돈을 아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절약에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게다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절약하는 것에 대한 부담도 줄어들 것 같고요. 네, 맞습니다. 또 최근엔 이 절약뿐만 아니라 금융 재테크 정보까지 공유하는 커뮤니티도 생겼는데요. 바로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 카페 월재연입니다. 개설 6년 만에 회원 수가 23만여 명 정도가 되었을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자랑하는 커뮤니티입니다. 이곳의 특징은 재무 목표를 수립하는 법, 또 재정 상태 반성 등 구체적인 재정 상태와 재테크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회원들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네, 짠돌이와 월급쟁이 재테크 연구 카페 모두 정말 유용할 것 같은데요. 짠돌이 카페에서 절약 노하우를 공유하고 월재연에서 재테크 노하우를 공유하면 시청자분들도 금방 재테크 전문가가 될 수 있겠어요. 네, 그렇죠. 특히 월급쟁이 재테크 카페에서 강조하는 것은 신용카드를 절대 쓰지 않고 체크카드를 쓰면서 돈을 아끼자는 건데요. 그래서 알찬 체크카드 상품이 나오면 그것을 소개하고 또 회원들이 실제 체크카드를 쓴 후기와 활용법을 공유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신용카드에서 체크카드로 바꿀 수 있게 분위기가 유도한다는 거죠. 실제로 월재연 카페에는 신용카드를 해지하고 체크카드로 바꾸면서 돈을 많이 절약했다는 후기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사실 신용카드를 쓰게 되면 나도 모르게 돈을 쓰는 경우도 많은데 이곳에 가입하면 금융정보도 얻고 재테크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고보나 캐스터 얘기를 들으니까 벌써부터 체크카드를 써야겠다는 의지가 불끈 솟아오르는데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하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카페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을 적극 권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재테크를 하는데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는 카페가 있다고요? 네, 바로 스마트 컨슈머들의 호텔, 항공, VIP 카드, 여행 이야기라는 이름의 이른바 스사사라는 카페입니다. 이곳의 모토는 다소 독특한데요. 바로 쓰면서 돈을 벌자는 겁니다. 네, 쓰면서 돈을 벌자고요?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 건가요? 네, 이 스사사는 혜택이 많은 신용카드나 호텔, 항공 프로모션 정보를 공유하는 카페로 유명한데요. 가령 일반 신용카드가 아닌 항공사 마일리지를 모을 수 있는 신용카드를 꾸준히 사용하면 굳이 항공권을 살 필요 없이 신용카드로 모은 마일리지로 비행기 티켓을 사거나 여행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항공사나 호텔의 경우 전산에서 잘못 가격을 책정해서 때때로 시중의 70%에 가까운 가격으로 프로모션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를 신속하게 올려서 보다 저렴하게 여행을 갈 수 있는 알짜 정보를 알려주는 곳입니다. 여행이나 여가를 즐기는 것을 좋아하지만 비용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알짜 카페입니다.
네, 쓰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이 뭔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을 쓰더라도 현명하게 쓰자는 말이잖아요. 짠돌이, 월재현, 스사사 모두 성격은 다르지만 각자의 매력으로 재테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방송이 끝나면 얼른 가입을 해야겠어요. 좋은 정보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핫키워드 구본학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투데이 구원플러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